네,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외국인 재력가 2명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경찰은 우선 성폭력 피해 주장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식약처가 의약품 성분이 바뀐 코오롱 생명과학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회사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투약 환자들과 피해를 본 소액 주주들이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김성수 시사평론가 이호영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현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저께 방송사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5년 전 얘기죠. 동남아 재력가 2명의 성접대를 했다는 건데 일단 양현석 대표는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것은 이 예고편이 공개되기 전과 그 이후가 좀 태도가 좀 달라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MBC 기자의 경우는 이전에 충분히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연락을 했을 때 계속 답변을 거부하다가 예고편이 공개되니까 답변을 해왔는데 실제로 처음에는 그런 자리에 간 적도 없다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리에 초대를 받은 것 맞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접대를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친하게 지내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이제 놀기 위해서 갔었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만나서 잠깐 동석을 했었을 정도이다. 요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초대된 여성들이 지금 특히 이 양현석 대표랑 상당히 관련이 있는 지인이 결과적으로 25명이나 되는 여성들을 동원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은 그 여인들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재력가가 여성한테 선물됐고 이렇다는 것도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경찰이 내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이 내사를 하고 나면 사실 이게 2014년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공소시효 안에 포함이 되는가 이것도 궁금해요.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나온 의혹은 일단은 YG에서 회사 차원에서 이제 VIP들을 성접대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은 성매매 알선 처벌법상 이제 처벌의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이렇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만약에 범죄가 있다고 하면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2014년 7월부터 기산하면 올 7월까지 아직 시효가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많이 남아있진 않네요. 또. 그렇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해서 일단 기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있다면 또 추가 기소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는 아직은 그렇게 넘어설 수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만 일단은 방송에서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피해 여성 성폭력 관련 부분에서는 경찰이 좀 주의 깊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재력가 2명 중에서 한 명이 태국의 재력가인데요. 이 재력가가 이미 알려진 바대로 버닝썬에서 한 여성을 그것도 마약이 의심되는 약물을 투여하고 성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태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려진 그 사람이라는 거죠. 즉 그러면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전에 양현석 대표가 초대받아서 갔건 어떻게 해서 갔건 비모 씨하고 같이 식사를 했고 또 다른 클럽이긴 합니다만 그것도 역시 YG와 관련돼 있는 클럽에 가서 같이 놀았던 그런 상황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버닝썬에서 특정한 피해자가 이제는 나왔다는 거고 버닝썬도 역시 YG와 관련이 있는 승리가 사실상 운영했다고 보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연결고리를 따져야 된다. 결국 그러면 승리는 이 비모 씨에 대해서 YG 양현석 대표를 대신해서 접대를 했던 건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성폭행까지도 혹시라도 이 서비스로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큰 도덕적인 문제가 되고 또 공소시효 등등이 다 달라집니다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핵폭탄이 될 수도 있는 뇌관이 지금 나왔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와 지금 이 YG 양현석 대표 간의
사실은 뭐 일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가장 먼저 밝혀졌던 것은 승리 씨의 이런 버닝썬 사태였는데 승리 씨가 성접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그게 YG 법인카드인데 거기에 있어서 지금 또 이렇게 YG 대표의 성접대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자연히 뭐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거든요. 뭐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승리의 성접대 의혹은 이미 지금 경찰에서 입건이 돼서 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아직까지 나와 있는 거는 뭐 그 YG의 법인카드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이게 YG의 법인 차원에서 승리가 어떤 접대를 한 것으로 지금 아직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거든요. 예, 예. 지난번에 한번 그 회계 책임자 불러 조사를 했는데 네. 그 특이사항이 없어서 그렇죠.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승리의 어떤 성접대는 보면은 거의 이거는 뭐 무혐의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YG의 양현석 대표가 직접 접대한 거 아니냐라는 예. 지금 의혹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사건 좀 다뤄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글쎄 여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군 복무 중에 안타깝게 병장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번에 최영암이죠. 우리 청해부대 돌아오는 행사 예. 하는 와중에 그 헛줄이라고 하는 그 밧줄이 풀리면서 예. 사망에 이르겠는 최종근 하사입니다. 그런데 이 순직 당일부터 시작해서 이 하사를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마드라고 알려져 있죠. 예. 남성 혐오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분에 대해선 모욕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좀 발의를 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내용을 예. 지금 담게 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금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법은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을 예. 개정을 해서 군인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순직한 군인이라든가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국가 유공자의 경우 이렇게 그 조롱을 하거나 비하를 하는 일을 했을 때 처벌을 강력하게 하겠다. 그런 그러니까 가중 처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뭐 워마드가 지금 그 문제로 됐지만 워마드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워마드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최종건 하사를 굉장히 이제 그 원색적인 그들만의 은어를 통해서 비하를 했죠. 그렇지만 일베에서도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비하가 도를 넘은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꺼번에 징계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제목을 최종근 하사법 이렇게 달아가지고 예. 이제 그 이번 사태가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군 측에서도 이제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한다면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우선 뭐 형사 고소나 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걸 뭐 제기할 수는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우리 법의 한계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이게 먼저 이게 형사 처벌을 좀 시켜라라는 여론이 되게 대단히 높은데 예. 이렇게 이제 부적절한 글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좀 어렵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지금 나오는 게 사자 명예훼손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는데 사자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 적시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인이 예전에 뭐 뇌물을 받았다라든지 어떤 그런 허위의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이 사망하는 과정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것으로는 어떤 허위 사실이 안 되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은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모욕 같은 경우는 또 공연히 사람을 대상으로 모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망을 하신 고인 같은 경우는 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게 이거는 현행법상 처벌하려면 법 개정해야 된다. 그 국가 유공자나 고인에 대한 모욕 내지 조롱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자 명예훼손이 있고 그 생존하는 신분에 대한 모욕죄가 적용되는데 돌아가시면 모욕죄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사이트 운영자하고 글을 올린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이제 올려져 있는 글이
이제 문제가 있어서 형법상 처벌되는 그러한 글을 사이트 운영자가 계속 방치를 하고 있으면 이제 방조죄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원 게시글 자체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글만 놓고 봤을 때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하기도 좀 어렵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좀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법망에 구멍이 있다라는 게 좀 이번 사태로 그러네요. 좀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은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개발했다고 했었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를 내렸고 또 형사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가 어떤 근거를 들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까?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그 약을 팔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신청한 하면서 꾸린 서류들이 예. 다 허위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인보사라고 하는 이 약은 대략 한 4년서부터 이제 개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코오롱 생명과학이 런칭을 해가지고 이 약을 갖다 들어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충격적인 것은 이 약이 이제 두 가지 약을 혼합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약에는 연골세포가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약에는 DNA로 잘 개발이 되어 있는 형질이 변경되어 있는 순수한 연골세포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신장세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신장세포는 DNA를 이렇게 발육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다가 다 신장세포를 걷어내고 연골세포에 딱 접합을 시켜놓고 그 약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섞여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신장세포가 들어가서 연골에 주입을 하잖아요. 주입을 해서 들어가면 여기서 종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미 주사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이 종양으로 굉장히 고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은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거든요. 예. 쉽게 말해서 가짜 약을 집어넣어서 암을 유발시키는 상황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가받기 위해서 정부도 속였다. 이렇게 식약처가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엄청난 그 파장들이 앞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식약처가 인보사 안전성 자체는 큰 우려가 없다라고 밝힌 부분은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식약처가 그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보세요. 지금 기본적으로 식약처가 허위 서류 때문에 그 허락을 해줬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자신들이 그 이후에 그 판매를 갖다 중지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그 약들을 갖다 검토하면서 이게 어떤 위험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식약처의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실제로 약 자체가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예. 그런데 이게 DNA는 들어가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것이고요. 또 이게 신장세포라고 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결합이 돼서 문제가 될지를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는 건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식약처에서는 판매 허가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코오롱 생명과학 측에서는 조작 은폐가 없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투약받은 환자들입니다.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가 이 약을 투약을 했다고 하죠. 그중에 환자 244명이 2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 제기를 했습니다. 처방한 의료기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허가해 준 식약처를 네. 상대로도 소송이 가능한지 지금 세 가지를 제가 여쭤본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 제기된 소송은 이제 그 회사 코오롱을 그렇죠.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그 식약처와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느냐? 예. 먼저 식약처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 약품에 대한 그 판매 허가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판매 허가라는 행정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한 것인데 이러한 처분과 관련돼서 공무원이 어떤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당연히 국가배상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약처를 상대로 이제 소송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인보사의 어떤 그런 제품의 하자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의료기관한테 바로 소송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식약처의 이런 부실 검증 부분에 있어서 식약처가 내놓은 입장에 있어서는 그 제출받은 자료를 맞습니다. 검토하는 부분에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자료를 제출받아서만 검토를 하게 된다면 또 이런 부실 검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식약처의 해명에 대해서 특히나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식약처에서 신약을 판매를 허가를 내줄 때 제약회사에서 제출하는 서류만으로 모든 것을 봤다? 그러면 국가의 책임이 면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 서류들을 토대로 해서 그만한 그 서류들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래서 그걸 의뢰의 결과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행정처분을 했어야 마땅한 거죠. 예. 그래서 그 가운데 서류에서 뭔가 미심적인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부분을 또 지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회사가 마음을 먹고 속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공무원들을 속일 수도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약들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한 그런 크로스 체크가 가능한 그런 기관들을 먼저 설립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예. 게 식약처가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조사가 필요한 게 처음에 이 허가를 심의할 때 처음에는 부적정 의견이 나왔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과 몇 개월 지나는 사이에 어떤 그 약품에 대한 어떤 그런 사정 변경된 것도 없는데 부적절하다고 했던 것이 이제 적정하다라고 해서 지금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로비나 또는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시민단체가 지금 이와 관련해서 식약처를 또 고발을 고발했잖아요. 한 상태인데 네. 그럼 승소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좀 조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를 해서 만에 하나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공무원 누군가가 로비를 받고 그런 의견을 부적절해서 적정으로 바꿨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나아가서 국가배상도 당하고 하겠죠. 예, 만에 하나 정말 그랬다면 정말 당황스럽고. 예. 그렇죠. 근데 뭐 그 부분에 국가가 책임을 대해서도요. 질 수밖에 예, 없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뉴스 보도들에 의하면 공무원의 책임을 물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실제로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그 위원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원을 바꿨을 때 분명히 이게 부정하게 이제 로비를 받고 부정하게 이거를 통과시킬 의도로 위원들을 바꿨다라는 게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 사실 입증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좀 것 같습니다. 수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예. 보니까. 그런데 그 해당 기업들의 주식이 떨어진 건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해당 회사의 주식을 투자를 했던 소액주주들도 피해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를 했죠. 그렇죠. 예. 네. 그 이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업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정보에 대한 공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공시 의무 위반, 그다음에 그 기업의 또 지금 인보사를 그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자료를 조작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이제 소액주주들이 당연히 묻게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집단 소송과 관련해서는 또 하나 쟁점이 뭐냐면은 예. 지금 어제 그 소송 제기한 200 몇 명들의 예. 어떤 그 피해자들 예. 말고 지금 3,000명 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투약한 환자들. 환자들. 예. 그렇죠. 이 사람들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종양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걸 다 증명해야지 승소할 수 있어서 예. 개별적으로 본인의 입증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승소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피해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구체적인 손해액을 본인이 다 일일이 입증을 해야 돼요. 지금 3,000명 넘는 사람들이 근데 앞으로. 피해는 사실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렇죠. 추후에 나타날 수도 그럴 있는 수도 거잖아요. 있는 그러면 것이고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추후에 손해가 아직 발생 안 했으면 사실 승소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국회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렇게 다수 당사자들이 동일한 어떤 피해를 같이 입었을 경우에 개별 당사자들이 이렇게 다수 당사자 소송을 할 게 아니라 몇 명 대표를 선임을 해서 집단 소송을 해서 집단 소송 결과 소송의 쟁점을 다 파악을 해서 위법성이 드러나면 관련된 피해자들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럼 법 개정이 좀 그렇죠. 필요한 부분이죠. 집단소송법을 도입하자라는 게 지금 19대 국회 때도 있고 예. 20대 국회에서도 지금 보면은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불안해서 이미 투약을 중단하신 분도 있다고 그래요. 정신적으로 큰 뭐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소송전이 전개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관련 얘기입니다. 지난 3월 말과 4월 초에 두 차례 국회 앞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폭력이 난무해서 과연 이게 적절한가? 국회를 민주노총이 그 울타리를 펜스를 다 걷어치우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 이런 문건도 검경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그때 당시 이제 관련자 6명이
것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내일 실질심사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어떤 그 집회 시위에서 관련자들의 영장이 기각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결정이 날지 좀 관심이 가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것이 보면은 이제 집회가 열리게 된 계기가 이제 국회 환노위에서 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는 어떤 논의가 있으니까 이제 노동 계약 시도다 이런 걸 규탄하기 위해서 이제 집회를 하면서 하필이면 지금 국회를 이제 진입을 하려고 지금 화면에도 나오게 있겠지만 예, 그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와 청사를 진입하면서 경찰과 충돌을 하니까 이게 이제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특수공용 물건 손상, 뭐 일반 교통방해 이런 게 되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뭐 그 집회 경위야 어쨌건 간에 법 위반이 있으니까 이제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수사가 되고 있는 좀 어찌 보면은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보세요, 김평론가님? 최근에 이제 공권력의 무력화, 뭐 다른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노총의 어떤 노조원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어떤 의지, 그러니까 도사 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떤 정치적으로 흡수할 부분이 있다면 저게 합리적이고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방법으로 해야 될 텐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어떤 그 변명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폭력적인 어떤 부딪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경찰에서 그 정당한 집회를 갖다가 우리 막아서 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또 민주노총은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공안 수사로 가기 위한 계획들을 이제 착실히 실행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부러 폭력 사태를 유발을 시켜가지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 그걸 가지고 구속을 하고 구속을 한 이후에 저렇게 가는 것이 이게 수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수순이라고 한다면 다른 방식의 대화 방법을 찾아야 됐던 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번 사안 자체가 굉장히 참 중요한 사안이었거든요. 이 사안으로 실제로 그 노동계 전반에 그 사실 그 노조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충분히 들여다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중에서 이제 폭력적인 상황을 누가 유발했고 또 그런 절실함과 뭐 나름대로 다툴 만한 여지가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 이호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사회 이슈 다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